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폭락에 관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제차 힌덴부르그 오멘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등이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점등된 게 1년 1개월 전.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점등이 됐었는데, 자, 이게 점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힌덴부르그 오멘이란 지표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점등이 되면 한 달 안에 약 80% 확률로 5% 이상 하락장 발생, 그리고 패닉 매도할 확률이 약 41%, 그리고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약 24%.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점등이 되면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하락하는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통계를 낸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이게 점등이 됐다 해서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로 폭락하는 통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힌덴부르그 오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종합해서 지표를 형성했냐 하면은, 이게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4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이게 점등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개념이어서 그냥 대충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이제 종합지수 수치가 50 영업일 전을 윗돌고 있다. 이제 이럴 때 조건 하나가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52주간 고점을 갱신한 종목수가 52주간 저점을 갱신한 종목수의 2배를 안 넘은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아주 상세적인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점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마 이거는 제대로 이제 이거를 모두 이해를 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왜 또 이렇게 조건이 4가지로 형성이 됐는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왜 폭락에 또 신호가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지표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이와란토 쇼겐, 이와란토 증권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점등이 된 게 오랜만이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떻게 이게 연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봐볼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등된 최근 마지막에 점등된 2020년도 1월 28일에 이제 점등이 됐었는데, 점등 이후에 이제 3주 만에 코로나 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등 후 한 달 안에 약 마이너스 33%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일치했다, 이렇게도 이제 보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점등 후 한 달 안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로 들어갔죠. 이런 이제 지표라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발적일 수도 있고 결과론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제 이게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맥디 아니면 RSI, 뭐 이동평균선, 뭐 볼리저 밴드, 뭐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그러니까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이건 이제 활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식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가상화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맥디 RSI 이걸 이제 활용해서 사고 팔고 다시 이제 회전시키고 이런 거를 자주 하는데, 당연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RSI라는 게 이제 과열되는 그 지수를 보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과열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팔았는데 더 오른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냥 참고 지표로 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 이제 힌덴부르그 오멘도 참고 지표로 보시는 걸 추천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높은 그런 확률로 형성이 된다,
라는 이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어제 점등하고 실제로 오늘 또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이번 하락은 이제 미국 장기 금리 상승으로 지금 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점등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를 보면은 2013년도 4월 5일에 이제 점등이 됐었고 그 이후로 이건 이제 안 맞아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오히려 점등이 됐지만은 하락은 안 했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사례이고 다음은 이제 2014년도 9월 23일 이때는 이제 하락을 했었죠. 점등한 후에 12% 정도 지수가 하락했었어요. 이 이제 지표는 니케이 평균 지표인데 니케이 지수인데 어쨌든 이때 하락했었고 2017년도 3월 13일에 이때 이제 거의 3년 만에 점등이 됐었는데 이때로 이제 하락을 했었죠. 뭐 마이너스 10%대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다음은 이제 같은 연도 6월 13일에 이때로 이제 한 달 이건 좀 약간 애매한데 좀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통계상으로는 애매한 그런 수치이고 자 다음은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는 이때 점등하고 15%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로 이제 점등 후 바로 하락하는 케이스였고 다음 이제 4월 때는 이때는 이제 점등했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이때 이제 점등하고 이때 하락은 했었지만은 그 다음 또 점등 때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다. 이제 그러다가 2018년도 9월에 점등되고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죠. 이때 14% 하락하고 더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점등 후 하락, 점등 후 하락 이때 점등은 또 이제 오르고 그래서 뭐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때는 이제 또 상승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쇼크로 이때 점등하고 하락.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점등이 됐었는데 이후 이제 차트가 어떻게 될지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 이제 우위성을 보면은 하락하는 이제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일단 참고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앞으로 이제 장을 예측할 때 그런 이제 자료로서 활용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금리로 인해 장이 좀 불안정하고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과열된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의 요소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힌덴부르크 오멘이 아니어도 하락의 이제 요소는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재미있는 지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폭락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한 번 점등한 게 아니고 점등하고 계속 또 꺼지고 점등하고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반복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를 반복한 후에 폭락하는 확률이 더 많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점등한 후에 폭락하기가 쉽다. 통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